안녕하십니까. 명인의 복귀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진입니다. 오늘 증시, 어제 증시 좀 산뜻하셨을 것 같고요. 간만에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웃으셨을 것 같고,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 근래 좀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기를 좀 발판 삼아서 기회로 만드는 그런 오늘 하루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FOMC가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배우에 산다 시간에도 이야기를 좀 해드렸지만 비둘기적인 내용은 나올 수 없다. 무조건 매파적인데 코멘트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명인의 복귀 시간이지만 FOMC의 흐름까지 좀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요. 우선은 시장 흐름 분석 좀 보고 FOMC에 나온 내용 정리 한번 하고 오늘장 종목 흐름은 어땠는지 좀 보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증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제 3대 주스가 모두 다 좀 환호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 나스닥도 상당히 많이 좀 올랐고요.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만은 역시나 시장의 안도랠리였다 이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안도랠리가 이제 어디까지 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잠시만 화면 조금만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안도랠리가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FOMC, 그리고 미중 간의 어떤 분쟁까지 모두가 조금 해소되면서 증시가 좀 환호를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게 되면, 미국의 증시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좀 차트 모습 보시죠. 이제 좀 정상화가 된 것 같은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보시죠. 집중 좀 해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오늘은 키 맞추기 과정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틀 동안의 어떤 봉 크기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그죠? 예사롭지 않았는데 결국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논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거죠. 어제 배워야 한다 시간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뭐다? 불확실성 제거다. 일단 이건 제거가 좀 된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코멘트를 한번 짜보죠. 그러면 연준에 나왔던 내용들은 환호를 했는데 3대 지수가 모두 올라갔고 FOMC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는데 분명히 3년 만에 금리 인상은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탠스는 매파적이었어요. 이거는 변함없습니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비둘기파적인 내용은 없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매파적으로 나왔고요. 역시 뭐에 반응을 했느냐? 코멘트에 반응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비둘기파적인 내용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만장일치였고요. 한 명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죠. 한 명은 0.5%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단지 파월은 이런 좋은 코멘트를 하나 날렸어요. 어떤 코멘트냐? 이제 뒤에서도 좀 다르겠지만, 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낮다. 상당히 좋죠. 네. 미국의 증시는 강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많이 이렇게 빠졌는데 미국의 증시는 강해? 그리고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없어? 상당히 좋죠. 그리고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자, 러우라고 쓰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었다? 아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었다. 정확한 표현이죠. 어떻게 완화가 되었습니까? 중립국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정확한 이제 시황 전달이겠죠. 중립국. 자, 스웨덴처럼 될지 어떨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ING다. 아직까지는 ING인데 진행형인데 주가에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선반영되었다는 것을 주가 흐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어디입니까? 크루드오일과 에너지 섹터. 과연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이 될지, 나토 가입국이 될지 우리는 정치학 박사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원하는 내용은 중립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도 약간 완화됐으면서 미국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그러면 국내 증시 반응이 어땠느냐? 지금까지 돌아간 걸 보게 되면 며칠 전부터 흐름이 딱 그랬었어요.
먼저 윤석열 정책적 이슈, 윤석열 당선인이죠. 정책적 이슈가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는 리오프닝이 좀 반응을 했어요. 뭐 여행, 항공, 의류가 먼저 좀 반응을 했죠. 한세시업 이런 거 10%씩 뛰어가면서. 그리고 어제는 어땠습니까? 어제는 또 IT가 좀 반응을 했어요. 어제 뭐 BH 같은 거 10%씩 뛰었으니까. 근데 오늘 그러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이냐. 이게 이제 명인의 복귀죠. 지수부터 먼저 좀 알아보고, 자, 그 다음에 종목들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의 모습을 보는데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일단 지금 지수는 별로 변동이 없어요. 엄연히 박스권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이걸 박스권 아니라고 하면 뭐가 박스권입니까? 박스권이죠. 지수의 등락 과정은 계속적으로 크지 않는데 뭐 박스권 움직임인데 체감 지수는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증시 회전율이 30%가 되지 않았습니다. 증시 회전율이 낮았다는 이유는 뭐죠? 특정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나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어디로 갔을까? 증시 회전율이 낮아지면서 그 수급이. 그래서 수급의 동태를 항상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 수급의 동태는 오늘 반도체로 갔었습니다. 그럼 순서를 좀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뭐 쉽게 이제 우리가 강의 시간이니까 윤 정책주라고 하겠습니다. 윤 정책적 이슈. 그 다음에 의류가 좀 갔죠. 리오프닝에서. 그 다음에 뭐 항공, 여행. 그 다음에 어제 IT. 그리고 오늘 반도체인가요? 순서대로. 굉장히 며칠 사이에 좀 순환매가 빠르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죠.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진 뭐 며칠간의 흐름입니다. 몇 주간의 흐름이 아니고. 그렇죠? 종목들이 굉장히 순환매가 빨리 돌아가는. 어쨌든 양대 지수는 오늘 그러면 반도체였는데 반도체를 왜 갔느냐? 역시나 대형주의 과대 낙폭을 좀 노렸다는 거죠. 대형주의 과대 낙폭 중에서도 어디를 이제 외국인들이 노렸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노렸습니까? 반도체. 반도체 중에서 어디? 쌍두마차. 쌍두마차 중에서도 어디를 먼저 노렸죠? SK 하이닉스. 이렇게 좀 써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정리죠. 왜 SK 하이닉스를 먼저 노렸을까? 오늘 공개방송에서도 좀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숙제를 좀 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유럽 지역의 고순도 가스, 뭐 소재 쪽을 하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하던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반대급부 수혜를 좀 볼 수가 있죠. 뒤에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소재 쪽에 중국과 미국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단지, 오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하 SK 하이닉스로 쓰겠습니다. 이에 3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3전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오늘 이거를 이제 공개방송에서 질문을 좀 해보니까 몇백 명이 좀 오셨던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설명을 해드렸더니 맞습니까? 무릎을 탁 치시던 것 같은데 별명이 마그마님이에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이쪽으로 수급이 간 이유는 결국은 수요처와 공급처가 있는데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죠. 수요처는요. D램 좀 달라 원하는 데겠죠. 그런데 D램 가격이 3분기까지 반등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수요처가 많아지는데 공급처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고정 가격 인상이죠. 뭐 쉽게 말해서 단가 인상일 수도 있지만 D램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니까 한꺼번에 넘겨줄 때 고정 가격이 중요하죠. 그러면 어디가 좀 더 득을 보겠습니까? 퓨어 업체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느냐? 다음 이벤트는 없느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만 해, 내일만 해도 갤럭시 A 시리즈가 30만원, 50만원, 70만원 출시가 되고요. 갤럭시 맥 프로 2 360도 회전되는 게 전 세계에서 출시가 됩니다. 매출의 다양성이냐? 퓨어 업체, 낸드와 D램만 갖고 있는 하이닉스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좋아 보이는데 조금 더 삼성전자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의 다양화이기 때문이고요. 삼성전자니까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FOMC 특별 분석이니까 한번 좀
봐보죠. FOMC 오늘 특별 분석을 좀 해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준의 경제활동 고용지표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지속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0.25%에서 0.5%를 올리겠다. 자, 여기까지는 뭐 시장 내용대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코멘트 그대로 나왔고요. 그러면 무엇이 바뀌었느냐?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3회에서 보통 4회였습니다. 어제 갑자기 배우에서한테 할 때 보니까 7회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이게 정말 가능해? 이랬는데 어제 코멘트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남은 FOMC 동안에 6회 인상할 수 있다. 이게 정말로 좀 독특하더라고요. 남은 FOMC 동안에 6번 인상할 수 있다. 그러면 총 7회가 되는 거죠. 한 번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정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은행주 적금 드셨나요? 벌써 이 말씀 드린 지가 2년은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전문가님들 다 돌아서셨던데 이제 적금 드셨습니까? 네. 금리 인상 7번 한다고 하는데 은행주들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겠네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대안체가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러면 3회에서 4회 인상한다고 했는데 7번 한다고 하면 뭡니까? 매파적이죠. 당연히 매파적이죠. 반론의 여지가 없죠. 더 매파적인데 오늘 왜 환호했느냐?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냐? 아닙니다. 파월 의장이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코멘트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며 파월 의장의 멘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 위험에 있어서 유의하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굉장히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주는 긍정적인 코멘트죠. 매파적인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시장 달래기에 좀 나서지 않았나. 연준은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바꿀 수는 없는데 시장 달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제 배우에서 한다 이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통화정책은 바꾸지 못합니다. 해석이 여기까지 가야죠. 그럼 어딥니까? 재정정책이죠. 어제 배우에서 한다 시간에 했죠. 조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정책이죠. 나머지 패는 자닛 앨런 재무장관에 넘어갔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맞춤 전략을 이제 좀 짜봐야 되겠죠. 이게 FOMC의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제 종목 흐름들이 어디를 반응했냐. 아까 반도체 쌍두마차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또 때마침 삼성전자 주주총회였습니다. 주주총회였는데 수원에서 뭐 했는데 일단 신성장 동력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신성장 동력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조금 솔직히 말씀 섭섭한 게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어요. 여기 이야기를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여기는 뭐 준비가 다 끝났나요? 결국은 뭐 게이트로 라운드 GAA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여기는 좀 이야기를 없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장은 이제 최시원 사장님인데 메타버스하고 로봇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뭐 맞긴 맞는데 네, 뭐 로봇 이야기는 했으니까 메타버스하고 로봇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큰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조금 모멘텀 단계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시장에 채찍질을 당하는 재평가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시장에 아주 고초를 좀 겪겠죠. 실적이 전무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좀 적어왔는데 최적화된 메타버스 디바이스죠. 장치를 만들고 솔루션 개발을 진행하겠다. 뭐 이런 코멘트를 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몇 개 반응을 좀 했어요. 종목 반응한 것 좀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종목 반응한 걸 보게 되면 뭐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이 좀 반응을 했는데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로보 종목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로봇 종목들이 추세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추세 타고 여기서부터 좀 잡기는 어렵죠. 신이 아닌 이상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후에 로봇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삼성전자 계획에 발표해서 주가를 이제 올라가는 뭐 여기가 약간 최적의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여기나 앞으로 추세가 계속 우상향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음을 가졌을 때 이제 모멘텀은 붙었는데 실적을 좀 봐야 되겠죠. 실적을 좀 봐보겠습니다. 자, 빨간불을 좀 쥐고 우리 PD님 좀 확대가 되실 텐데
실적이 좀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참담하네요. 2018년에 173억, 2019년에 132억, 2020년에는 48억입니다. 네. 작년에 76억. 네. 적자. 네. 조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모멘텀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았나 보고요. LG전자 그룹이 갖고 있는 로보스타 모습도 한번 보시죠. 여기도 그나마 조금 나아요. LG전자가 지분을 33%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대기업에서 투자를 확대해 간다는 거 알겠는데 2018년도 보면 1900에서 매출 감소 1700억, 2020년에 1300억 매출 감소, 적자. 작년에 1400억. 네. 이거 계속 매출액이 줄어드는데 가능성이 지금 바로 있다. 모멘텀 단계로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모멘텀 단계면 모멘텀 초기에 잡아서 빨리 치고 나와야 되겠죠. 지금은 뉴스 플로에 반응한 하루였고 추세를 좀 이어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 추세를 이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오늘 어떤 증상이 나왔냐. 음봉 윗꼬리가 나왔다. 물론 5일선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오늘 2차 전지입니다. 여기도 오늘 재밌는데 끝없는 친환경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가 안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불편한 사실입니다. 리바운드 과정으로 볼 것이냐, 이제는 바닥 찍고 다시 턴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들이 다 틀리실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5%가 올랐어요. 네, 에코프로 BM의 모습을 보고. 일단 에코프로 사태에 있었던 거, 모럴더 해저드는 일단 좀 배제하고, 비도덕적 건 좀 배제하고요. 그냥 증시 기술적인 것과 앞으로 시황만 좀 봐보죠. 고점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57만 5천 원에서 3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글쎄요, 시가총액 1위를 잠깐 차지했던 기업답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 조정, 반등, 다시 원위치, 오늘 반등, 테슬라 4% 상승요. 이거를 바닥 찍고 추세 반등으로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리바운드로 좀 봐야 되느냐?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은 너무 추정 실적을 많이 끌어다 줬기 때문에 매매 관점이 조금 맞는 것 같고요. 정말로 장기 투자로 가고 싶으시다면 정말로 좀 긴 관점의 장기 투자 관점의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성장주에 대한 반등이 좀 있었으니까 미국 시장의 테슬라 반응을 좀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게 위험 자산으로 약간 쏠림 현상이 오면서 성장주에 대한 오늘 수급도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만 간 거 아닙니다. 다 갔습니다. 첨보, LNF,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반등이 다 나왔는데 좀 조심해야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아직도 보유해서 물량이 남아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거의가 황금알을 낳는 LG화학이 시가총액이 50조짜리가 120조짜리를 낳는 특이한 현상,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유념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첫 금리 인상이 단행됐습니다. 역시나 이제 반응한 것들이 있는데 역시나 은행주죠. 좀 봐야 되겠죠. 드디어 오랜 시간 적금을 들어온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년 동안 적금을 계속 들었는데요. 자, KB금융입니다. 먼저 저는 카카오뱅크 이런 거 반대했죠. 왜 반대했냐면 일단 카카오의 도덕적 해이도 있지만 불편한 게 이겁니다. 대응이 정말 형편없어요. 왜? 지점이 없으니까. 제 진심입니다. 연결도 잘 안 돼요. 그건 저는 반대고요. KB금융 이런 지점은 좀 있어야겠죠. 보이스피싱 대응을 하려면 오송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대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당당하게 왜 말할 수 있느냐. 제가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말씀드린 겁니다. KB금융 좋습니다. 4금융의 1인자고요. 한때 고점 돌파. 다시 내려왔어요. 이거 기회죠. 기회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오늘 금리 인상 그렇게 많이 하겠다는데. 대신 투자 방법을 달리해야죠. 은행주의 맞춤 투자 방법이 필요하겠죠. 어떤 투자 방법이냐? 매달 적금 드셔야죠.
은행에 정기예금 들어봤자 1%, 2%인데. 이거 뭐 청년 대출이 있더라고요. 뭐 저축인가? 30세 미만은 6%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30세가 아니니까 저도 40대 중반이고 투자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겠죠. 매달 조금 은행주를 사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니고 확실시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6회냐 5회냐 4회의 차이인데 몇 회를 하든 간에 은행주는 계속적으로 득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대차 대조표죠. 다음 회의에서 이 대차 대조표도 축소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봐야죠. 다음 회의에서 이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겠다 그랬으니까 이르면 5월에 양적 긴축 QT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조금 한글로 쓸까요? 뭐 멋있게 쓸 필요 없으니까 양적 긴축. 요걸 참고하셔야죠. 왜 이걸 참고해야 되죠, 우리 시청자님? 5월까지 지금 시간을 좀 더 벌었죠. 시간을 벌었다는 건 투자 기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죠. 내가 손실인 종목을 조금 올라올 수 있고 수익 청산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또 손실 구간에 관해서는 조금 더 뭐 물을 탄다든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은행주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보다는 투자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미 선점해 놓은 뭐 분들의 잔치겠죠. 저의 잔치이기도 하고요. 뭐 KB금융, 기업은행 뭐 등등 많습니다. 기업은행 실적 잘 나왔고요. 뭐 대손 충당금 걱정하시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굽니까? 그런 거는 필요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뭐 반도체 파트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쌍두마차에 견인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더 갔던 것은 2분기 고정가격 상승의 의지가 아니었나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이벤트가 하나 남았어요. 뭐냐? G2 국가의 다른 통화 정책입니다. 어제 배우에 산다고 참 명인의 복귀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데 3주 동안 이렇게 하려고 스케줄을 짰습니다.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각국의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지금 각 나라의 어떤 그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일정을 정리해 드렸는데 지금 FOMC 끝났지 않습니까? 15일날 뭐 했었죠? 중기 유동성 지원자금 MLF 중국에서 했습니다. FOMC 16일 내일 17일날 오늘 뭐 있죠? 영란은행 BOE 금리 인상 20일입니다. 영란은행 정커신 이게 뭐 있죠? 중국의 LPR이 있습니다. LPR이 어제 뭐라고 그랬죠? 뭐 생각 안 나시면 배워야 한다 부여들 한번 보시고 중국의 18개 은행의 평균치를 합친 시중금리, 시중은행의 평균치를 합친 것이 실질금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상당히 중요하죠. 금리는 할지 동결할지. 20일날. 그럼 중국은 뭡니까? 연준의 스탠스 좀 보자. 이 내용이었죠.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신흥증 증시 바람을 타면서 미국 쪽에는 매파적이었지만 불확실성은 제거됐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뭐 ELS에 관해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는 점진적으로 지수는 우상향 된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냐? 2850선까지 좀 달려가는 매매가 진행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순환매는 빠르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굉장히 뭐 하루 다르게 빠르게 돌아가니까 자기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곧 4월이니까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위주의 접근을 좀 하시고 아니면 실적 플러스 성장성이 있는 올해 성장주인데도 실적이 올해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좀 하시고 그러면 어디냐? 뭐 답 나와 있죠. 리오프닝, 항공, 카지노, 면세, 반도체 IT, 제약바이오, 신재생의 답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고요. 조금 증시의 화랑이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좋은 오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